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8.15 강복절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조국, 윤미향 같은 인물을 특별사면 그리고 복권을 시키는가 하면은 8.15 80주년을 본인의 이른바 국민임명식이라는 그 이상한 행사를 만들어 버리고, 또 특히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대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또 그 기업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 결국은 후진국으로 나라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내용들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민주당, 정청래는 거의 막무가내죠. 지금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청래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반기업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안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다 강행 처리를 합니다.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청래조차가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에 이른바 내란 추종 세력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속속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재명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전부 다 이재명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죠. 정권 초반에 아무리 정청래가 막가파식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이제 2달 반 된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고 좌파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반부터 본인이 대표 시절에 다 입안을 했고 추진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속속 집행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포퓰리즘, 나라 국간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런 행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소비 쿠폰 아직 사용 중인 분들도 많을 텐데 2차 소비 쿠폰을 또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 그러니 본인의 이재명이 이런 정책, 좌파 정책에 대해서 중도층을 비롯해서 반발이 많고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율을 돈으로 지지율을 매수하는 듯한 그런 소비 쿠폰 발행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 관건은 이재명 지지율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5개의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죠. 재판입니다. 재판이 속행이 되면 이재명 정권이 조기에 종식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지율이 생명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이 저도 정치부 생활 오래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왔지만은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 주 들어서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지지율 조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야기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최근의 전당대회로 컨벤션 주가로 반등을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좌파 정권이 이재명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해 여론도 같이 한라산처럼 타오를 걸로 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이 여론조사가 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얼미터가 상당히 좌편향적인 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50%대 다른 곳에서 많이 50%대로 떨어졌는데 50%대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를 리얼미터가 내놨는데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 추락을 해서 51.1% 기록했습니다. 51.1%. 자, 이제 50%대도 터크를 했죠. 40%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주도권을 사실상 이재명은 잃게 됩니다. 본인이 득표를 했던 대선 때 투표했던 49%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재명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40%대도 눈앞에 있는 이재명 이 지지율 추락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오늘 조사해서 발표한 게 따르면은 이재명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1.1% 겨우 50%대 턱걸이 했는데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는 5.4%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취임 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부정평가 비율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비율이 무려 44.5%를 기록해서 전주 대비 6.3%나 올랐습니다. 6.3%포인트가 부정평가 비율이 올랐습니다. 자, 긍정평가 비율은 확 떨어지고 부정평가 비율은 막 올라가는 그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런 결과는 강복절, 소위 말하는 특사, 조국과 윤미향을 포함시킨 그 특사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8.15를 사유화해버린 그런 행사, 소위 말하는 국민 임명인가요? 그런 행사, 이런 것도 있고, 주식 양도세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를 동시 구속한 데 따른 반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민주당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막가파식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이 내놓은 강경정책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서 중도층 이탈 비율이 큽니다. 이 중도층 이탈 비율이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중도층이 전주에서 지난주에 중도층 지지율이 58.7%였는데 이게 지금 6.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6.6%포인트가 중도층에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전체 이 하락을 중도층이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뿐이 아니고 지금 갤럽을 비롯해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계속 이제 50%대도 위협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이재명 취임 직후에 두 달 반 전에 취임 직후에 내놨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율은 이재명 지지율은 첫 조사에서 지지율은 58.6%였는데 이게 지금 51.1%가 됐죠. 그러면은 두 달 반 만에 7.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두 달 반 만에. 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죠. 이 초창기에는, 대통령 정권 초창기에는 기대감도 막 반영이 돼서 초창기에는 막 올라가는데 초창기에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파 성향의 매체인,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이 조사도 제일 첫 조사, 이재명의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가 두 달 반 전에 60.4%였습니다. 60.4%였는데 이것이 그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은 52.8%, 여기도 50%대에 막 턱걸이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7.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뉴스토마토 다 7.5%, 7.6%포인트가 두 달 반 만에 떨어진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이 제일 처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다른 말씀드린 이 리얼미터나 뉴스토마토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근데 갤럽은 직접 전화 면접원 조사죠. 전화 면접원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계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대답을 하면은 본인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시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원이 직접 통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를 현직 대통령, 갓 출범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 면접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국갤럽의 첫 조사에서 64%가 나왔습니다. 64%.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59%로 떨어졌죠. 한국갤럽에서조차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5%포인트가 또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물론 이 조사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샘플에 대해서 일종의 마사지가 있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갤럽이든 이 리얼미터든 이렇게 보면은 중도층이 원래 1000명을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대답하는 응답층이 1000명을 하면은 330명 정도는 들어가야죠. 이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숫자가 안 됩니다. 200명 남짓한 숫자가 들어가서 이 샘플에 마사지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한 조사에서마저 이재명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추세가 됐습니다. 기존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지만은 그 믿지 못하는 그 와중에도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아니면 수치로 나타나는 거나 전부 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마치 완전히 이 바닥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상당히 반전이 됐습니다.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9.9, 국민의힘이 36.7. 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민주당은 일주일 사이에 무려 8.5%포인트가 추락을 했고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6.4%포인트 올라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자, 이거야 뭐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의 공동 책임이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질이 되지 않는 인물이 당 대표를 맡아서 무슨 뭐 야당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등 이런 참 터무니없는 황당한 그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오심, 적개심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 이 당을 이끌고 있으니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층 결집 이 효과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 후보를 동시에 구속한 여기에 따른 보수층의 결집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실정이죠. 이재명의 실정. 2달 반 사이에 벌써 주가가 들쭉날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대북 정책 무조건 저자세로 지금 나가고 있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 지금 통과시키고 있고 특검, 세 개의 특검을 경쟁을 시켜서 보수 진영을 말살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좀 반등을 할 것이 없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청래의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의 인사 문제, 인사 논란, 그리고 정책,
그 부실한 정책들, 주가와 관련한 정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 그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추락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민심이 이재명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달 반 지켜본 결과 중도총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불안하다. 이 정권이 5년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특히 이재명은 5개의 시한폭탄을 달고 있죠. 재판 중단된 건. 그 시한폭탄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이재명 그러니까 이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춰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 지난주 제가 휴가 관계로 휴방을 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다시 이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